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9일 학력평가 중에서 윤선도 작가의 만응이라는 연시조와 홍석주 작가의 전간대라는 고전 수필 작품 두 편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윤선도 작가의 만응입니다. 자, 만응은 연시조로서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 장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특징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가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장은 두 개의 구절, 그래서 총 6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글자 수는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의 종장의 첫 번째 글자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산수라는 것은 자연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띠집은 초가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가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소박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누리고 있는다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그러니까 나의 소박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속세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세에서 북이나 영화 등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는다 한다마는, 여기서 웃는다라는 건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이지의 화자를 비웃고 있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남들은 어리고 어리석고 라는 뜻입니다. 혐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의 어두운 뜻은 나의 분수인가노라.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 머무는 것이 나의 분수, 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이 보리밥 풋나물은 위에 띠집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박한 음식, 소박한 삶을 상징하고,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들은 단표, 누항, 단사, 표음 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일겠다. 그 밖에 여남은, 남은 일들이야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시상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일들은 속세의 삶, 아까 얘기했던 북이 영화를 누리는 삶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라는 화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리법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수입니다. 나의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시고 인간 만세의 일을 하나도 아니 맡기셔서, 그래서 하늘이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속세의 일은 하나도 맡기지 않았다, 속세에 살지 않게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다툴 일 없는 이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 강산을 지킨다는 건 그냥 자연에 머무는 삶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에서는 인간만사, 속세와 강산, 자연의 대비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윤선도 작가의 만응이라는 작품 설명을 마치고, 나 작품 홍석주 작가의 정간대라는 고전 수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개이가 한여름에 들에 나갔다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자, 이 모개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아침에 그늘에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사람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궤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꾸짖는가 하면 밑에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대는 동쪽에 서 있더니 이제는 서편에 서 있군요. 군자라니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라고 하면서 모계의 지조 없는 모습을 꾸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개위는 기가 막혀 웃으며 3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했다. 그러니까 모계인은 반박을 하지 않았고 그 꾸짖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웃음의 의미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모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모계이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옮김에 따라서 상대적 위치만 변한 거죠. 절대적 위치가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서 있었다는 걸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계이가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를 옮겨서 모계이가 자리를 옮긴 것으로 착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년된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배옷을 입고 겨울에 털옷을 입으며 비 오면 도롱이, 비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 입고 볕에 나가면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또 그것을 지켜 꼼짝하지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이 진정이랍니까? 새로운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리를 옮기는 지조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자기가 깨닫고 나서는 사람과 왜 어울리지 않느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계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태도, 이렇게 비판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위가 말했다.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매다가 가을에 이르면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볕이 내리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고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뿌리를 북돋우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다 쓰고 내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을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부의 것에 휘둘리는 것이 없습니다. 운명에 맡기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는 모기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하지 않고 탐하지도 않아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물에 파도가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높은 평상에 얼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시원함은 시원한 물을 마셔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만족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홀로 나무 그늘 아래서 구구이 얽매이겠습니까? 외적인 편안함에는 얽매이지 않겠다. 내면적 만족감을 중시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툽니다. 그래서 이 모계인은 운명,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사람들은 인위적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늘이 있는데 이 그늘이란 건 내적 평안을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외적인 평안, 눈앞의 이익, 이렇게 대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떨어져 지낸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눈과 얼음 속에서 소문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자도 여우 단비터를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만 더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목이 유연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늘을 싫어하여 도망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대는 어찌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논일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야 그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히며 발을 뻗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 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창, 감옥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서로 거리끼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여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기를 바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거를 하고 있죠. 꾸짖는 자에게 이 모게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열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외적인 평화를 했을 때 진정으로 내적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혹시 경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런 식으로 열거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적 평안만 얻으려 해서는 내적 평안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운 낯빛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의 지향 정도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서리적 태도 이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서리적 태도 나에서 나오고 있었죠. 2번 반어법이라는 건 주제에 반대되는 또는 화자가 또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층적,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또는 시행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는 표현을 점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점층법 값이 등장하지 않았고 과장된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죠. 해악성이라는 건 상황에 대한 비판, 재미와 비판의 요소를 추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가에만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0번입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정답인데 3번부터 살펴보면 기역에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이은에는 이치에 맞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대과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당신들이 움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기획에는 줏대 없는 행위에 대해 이건 아니었죠. 이유는 염치 없는 말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획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 요거는 적절할 수 있겠죠.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니은의 원망의 말을 또는 비하의 의도는 없겠죠. 4번 기획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맞을 수 있겠죠. 비웃고 있으니까. 얘네는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 물론 조롱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냉소는 아니었죠.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5번 기획에는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위는 아니겠죠. 비판하고 있으니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말에 대해서 질책의 의도를 담고 있다. 따져 묻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1번입니다. 나의 A에 나타난 모기의 생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이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산다. 운명에 맡기되 최선을 다한다.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순리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다하며 외부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와 나에는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여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의 모기에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나의 모기와 눈과 얼음 속에서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주면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에서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 또한 더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받아들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 긍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가의 화자가 자연에 띠집을 짓고 사는 것과 나의 모기가 때에 따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가의 화자가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으며 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자연에서 소박한 삶에 대해서 만족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가의 화자가 하늘이 자신의 성품이 게으름을 알고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자연 속에 지내는 삶이 떳떳한 일로 알맞은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것도 맞고 5번. 나의 모기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햇빛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라고 말한 것에서 타인을 해하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윤선도의 마늘기난 연시조와 홍석주가의 전간대라는 고전수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